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독한 무명의 시간과 고립,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독한 홀로의 시간을 사회적 낙오가 아닌 품격 있게 견뎌내는 방법을 화가의 시선으로 전달합니다. 소음이 제거된 후퍼의 그림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빛을 응시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도 역시나 저에게 주는 교훈의 인물인 것 같아 내적 친밀감마저 형성될 지경인 오늘의 거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에서도 문득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허함을 마주하곤 하죠. 여기 그 공허함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4.3cm의 거구, 지나칠 정도로 과묵했던 남자.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많은 이들이 호퍼의 그림을 보며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단순히 슬픔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립을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고독의 형체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고요한 캔버스에서는 호퍼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보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삽화가로 활동하며 억눌러야 했던 예술적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그림 속 차가운 빛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기묘한 위안을 주는 걸까요? 화려한 기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에드워드 호퍼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1882년) 뉴욕 근교 나약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호퍼는 일찍이 예술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예술가의 불안정한 삶을 우려해 그에게 상업미술을 권유하죠. 이것이 호퍼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결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뉴욕 미술학교에서 로버트 헨라이를 만납니다. 헨라이는 호퍼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호퍼는 당시 예술가들의 성지였던 파리를 3차례나 방문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파리는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마티스의 야수파가 몰고 온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그 어떠한 주의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의 카페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센 강변의 건축물에 내리쬐는 햇빛을 그리는데 몰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호퍼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정적인 그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잡지에 사파를 그리고 광고 포스터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호퍼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려야 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그는 40이 될 때까지 단 한 점의 유화만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 사파가 시절은 호퍼에게 저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그는 구도의 달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지, 빛을 어디에 배치해야 극적인 긴장감이 생기는지를 상업미술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체득한 것입니다. 그의 초기작들을 보면 애칭 기법에 대한 집착이 보입니다. 동판을 긁어 빛과 어둠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애칭은 훗날 호퍼 특유의 빛의 연출에 결정적인 토대가 됩니다. 성공이 늦어질수록 그의 고립감은 깊어졌지만 그 고립감은 호퍼만의 독보적인 시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마천루의 꼭대기를 바라볼 때 그는 빌딩 사이의 좁은 틈, 밤늦게 불이 켜진 창문 속의 익명의 개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퍼의 그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그는 결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순간을 훔쳐보는 듯한 구도를 취하죠. 대표작 철길 옆의 집을 보십시오. 이 집은 철로에 의해 하단이 잘려나간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기괴할 정도로 맑지만 집의 그림자는 깊고 어둡습니다. 히치콕 감독이 영화 사이코의 저택을 만들 때 영감을 받았을 정도로 이 그림은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퍼의 빛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퍼의 빛은 따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부학자의 메스처럼 건물의 외벽을 날카롭게 가르고 인간의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그는 유화물감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얹기 전 수많은 스케치를 통해 빛의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예술적 동반자였던 조세핀 호퍼의 일기를 보면 호퍼가 한 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몰아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세핀은 호퍼의 유일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그녀의 모습은 늘 어딘가 텅 비어 있습니다. 호텔방 침대에 걸터 앉아 바닥을 응시하거나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잔을 바라보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했지만
호퍼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보다는 함께 있어도 각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 거리감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호퍼는 부재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풍경, 소음이 제거된 도시,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 그는 여백을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그 빈 공간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특히 그의 색채 심리를 분석해보면 차가운 청색과 황량한 황토색, 그리고 이질적인 초록색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이는 당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기능만 남고 온기를 잃어버린 뉴욕의 민낯을 상징합니다. 호퍼는 이를 미국적인 고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퍼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마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호퍼를 찾는가? 그의 그림이 단순히 우울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그의 작품 앞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호퍼의 후기작으로 갈수록 인물은 사라지고 오직 빈방과 빛만 남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에 강렬한 햇빛이 사각형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 밖은 바로 망망대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구도지만 이 작품은 묘한 해방감을 줍니다. 호퍼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은 집의 외벽에 비친 햇빛 그 자체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넘어서 사물과 공간에 깃든 존재의 본질에 닿고자 했습니다. 고독은 극복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가장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늦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정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그 정적의 순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 정막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독을 당당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호퍼는 우리에게 고독의 품격을 가르쳐 줍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않아도,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아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풍경이라는 사실을요. (84세의) 나이로 세간을 떠날 때까지 호퍼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화풍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추상 표현주의가 득세하고 팝아트가 세상을 뒤흔들 때도 그는 묵묵히 빛과 그림자의 각도를 계산하며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당신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작 당신 내면의 빈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주위의 불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나 달빛의 모양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드워드 후퍼가 그랬듯 당신 또한 그 빛 아래서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고독은 당신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숫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내리쬐 그 햇빛이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길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